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부자들은 줍줍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오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 알트코인들이 그죠? 아직 지지부진한 하락장 가운데 대중들은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부자들, 돈 많은 기업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금융 기업들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여러 유망한 알트코인을 어떻게 하고 있다? 줍줍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방송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은 크랙이다. 어떤 크랙이다? 금융 크랙이다. 여러 나라의 금융 크랙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유동성들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을 시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디파이다, 크립토다,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크립토 쪽으로 유동성이 흐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크랙들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물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금융 인프라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유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고, 이더리움도 가치가 있고, 디파이가 가치가 있고, 크립토가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더리움으로 몰리는 자금, 투기 아닌 구조적 가치에 주목된다라고 2025년 6월 10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면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하느냐? 점점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구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면 이더리움은 뭐다? 이더리움은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주목받는다. 금융 인프라라고 제가 여기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이더리움도 우리들이 주목하고 금융 인프라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다? 금융 인프라라는 겁니다. 금 상승률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S&P 500을 뛰어넘는다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금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왜죠? 금의 어떤 가치 저장성 속성이 저는 비트코인에게 흡수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금은 5천년의 인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거에 여러분들 중국이 은본위 제도였어요. 은본위 제도. 자, 그러다가 중국과 무역을 했던 영국도 은을 썼습니다. 그러다 금본위 제도로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책에도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금에 주목할 때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으로 저는 자금이 더 쏠린다. 크립토 쪽으로 이제 유동성의 물결들이 비트코인이란 크랙을 통해서 이쪽으로 몰려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은행 예금 금리 3년 만에 최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다. 돈이 흔해지고 있고 돈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와 반대편에서 서클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에 168% 급등했다. 서클이 뭐 하는 회사죠, 여러분들? 새로운 디지털 자산, 크립토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을 매수 매도하는 그리고 뭡니까? 그 USDC를 발행하는 이런 거와 모든 게 연관되는 시작점이 뭡니까? 서클이죠. 그 새로운 신금융, 제가 말씀드렸죠. 신금융 인프라 그 만드는 대표적인 서클은 뜨고 있고 과거의 법정 화폐들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상반된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최근에 기사에 또 이랬습니다. 서클 주가가 상장가 대비 이번에는 329% 상승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흐름이. 자, 테더 미국 시장을 뒤로 하고 신흥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규제 불확실성 속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테더 CEO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크립토가 퍼지는 거예요.
그죠? 테더를 시작으로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디지털 달러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비트코인 상금 걸린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요. 6월 18일 날 출시한다고 하는데 최고 성과를 낸 참가자들 도전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한 개를 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참가자들 중에 4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들도 나오고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크립토가 훨씬 많이 이제 퍼진다. 네트워크 효과. 점점점 비트코인과 크립토가 유명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메트칼프의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가치는 올라가겠죠. 우버 CEO, 비트코인은 입증된 상품이다.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거래에 유용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 우버 이제 차량을 탈 때 비트코인이나 USDC, USDT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부자들은 뭔가 진행 사항을 알고 있고 세상이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속된 말로 개 짜증을 내고 있어요. 알트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죽겠다 하는데 포기하고 그 정신줄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알트 날아가는 겁니다. 본인들 대중들이 손을 놓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자, 루마니아 우편 서비스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 뭡니까? 우체국, 루마니아의 우체국에 설치는 이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의 3배에 달한다. 점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세계 화폐마다 비트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빈후드 비트 스탬프 2억 달러의 인수 완료했다. 기간 디지털 자산 진출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자, 로빈후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 거의 800억 원 규모의 비트 스탬프 인수를 공식 완료했다. 이를 통해 기관 대상, 자, 별표 100개,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글로벌 라이센스, 유럽 아시아 별표 10개, 미국 전역에 고급 거래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비트 스탬프는 현재 룩셈부르크, 영국,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미국에서 사업을 운행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이상의 활성 라이센스 및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인해 어떻게 된다? 로빈후드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아시아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리테일 사용자와 수천 개 기관 고객을 생태계로 추가하게 됐다. 기관 고객 별표 100개. 자, 그러면서 JP모건은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 ETF 담보로 부유층 고객 대상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이제 비트코인은 근데 일단 이 사람 여기 이 기관 JP모건에서 그죠? 사람들이 맡기고 해야 대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줍줍하고 있다. JP모건이라는 엄청난 기관,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라는 키워드, 부유층이라는 키워드, 부자들은 줍줍하고 있고 여전히 개미들은 의심하고 있다. 대다수의 개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1억 5천이면 야 이제 많이 올랐겠네. 나는 그러면은 좋아 비트코인 유명한 건 알겠어. 그럼 난 1억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사야지. 살 수가 있을까요? 로빈후드 S&P 500 편입이 유력하다. 인덱스 펀드 매수 기대가 된다. 자, 요 기사가 나오고 하루 뒤에 바로 그죠. 제가 아까 로빈후드가 비트 스탬프를 인수한다라고 하고 S&P 500에 편입된다. S&P 500에 편입되면은 미국의 연기금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연기금에서 S&P 500을 담으면 어떻게 된다? 로빈후드가 가격이 올라가고 로빈후드가 유망한 기업이 되는 거고 로빈후드가 유망한 기업이 되면 사업이 더 확장될 거고 그럴수록 로빈후드에서 운영하는 주식과 디지털 자산, 로빈후드가 디지털 자산도 매도 할 수 있게 하죠. 그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S&P 500 지수 개편에서 로빈후드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역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분석을 했고요. 인덱스 펀드에서 대규모 매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로빈후드 주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제는 크립토가 묻으면 전부 다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활성화 대기열에 8억 달러 가치 이더리움이 몰린다. 아직도 이더리움이 무슨 똥코인이네, 뭐 가치가 없네, 불투명하네, 솔라나보다 느리네 하는 거는 전부 다 대중들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공부하고 투자하고 하는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담고 있어요. 그죠? 최근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이는 채권에 비유되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샤프링크 그때 들으셨죠? BTCS와 같은 기관 구매자들이 별표 10개 이더리움을 어떻게 한다? 기업 재무제표에 포함하면서 시장 활기를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당량의 이더리움이 인출되며 공급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을 욕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검색을 안 해보고 있어요. 그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블랙록 이더리움 매입에 박차 10일간 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개미들은 이더리움을 욕하고 짜증내고 망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블랙록이라는 거대 기관들은 줍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블랙록 최근 10일 동안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773억 원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입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써 블랙록의 이더리움 총 보유량은 총 48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왜 모을까요? 왜?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테이킹 ETF가 이제 나오겠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글로벌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계약을 맺을 때 RWA 뭐 국채라든지 우리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할 때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이더리움 수수료가 있어야 스마트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 개편, XRP, 솔라나, 에이다, XLM이 추가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자, 해당 제안이 나스닥의 제안이 SEC의 승인을 받으면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에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하죠. 카르다나 리플 솔라나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스텔라 유니스왑 등의 9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월가 비트코인 패권 정책 블랙록과 피델리티 대표적인 엄청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줍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상장사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한번 볼게요. 2024년 작년 11월 19일 기준에서는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 기준에는 위메이드가 223개, 뭐 넷마블 8개, 네오위즈 홀딩스 123개, 뭐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기관에서는 한마디로 안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담았는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비트코인 투자는 게임 업체만 물음표 하반기부터 기업 투자가 늘어나나? 라고 물음표였어요. 위메이드 여기 나오고 네오위즈 홀딩스 조금 줄었네요. 카카오, 셀트리온, 다날 뭐 요 데이터가 좀씩 차이가 있겠지만 뭐 대충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2025년 6월 적자에도 비트코인 사모은 이 기업 결국 비트코인 보유 순위 1순위에 올랐다. 누구였죠? 비트맥스라는 국내 기업이 230개를 모았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점점점 등장을 할 거다. 미국의 스트레티지와 같은 기업이 심지어 이더리움도 지금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기업이 나왔죠. 부자들은 줍줍하고 있다. 비트코인 패권을 쥔 기관 기업 올 보유량 15만 7천 개가 늘었다. 자, 대표적인 오늘의 핵심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자, 올해 비트코인 보유량 변화를 한번 보시죠. 기업과 펀드와 기타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보유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대중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팔고 있다. 그죠? 부자들은 줍줍하고 있고 개미들은 개 짜증을 내면서 팔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환율 점진적 하락 무게. 자, 환율이 여러분들 올라도 문제고요. 사실은 급격하게 내려도 문제입니다.
점진적으로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환차익 때문에 환차손이나 환차익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곤란해요. 무역 같은 거 할 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KULR이라는 기업은 비트코인 보유 확대를 위해 3억 달러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2025년 6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KULR이라는 테크놀로지 클럽은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전기와 관련된 그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에서 자사의 비트코인 준비금 강화를 목표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4,050억 원입니다. 4,050억 원의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왜 했을까요? 당연히 상승하려고 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에 이런 발표를 한다. 왜 그럴까요? 떨어지는데 매수를 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 기업도 당연히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약 4,0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하는 거겠죠. 자, 이번엔 기업들에서 분기가 좀 더 바뀝니다. 국가 단위로 넘어왔습니다. 아까까지는 기업체에 대한 제가 발표 자료였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정부 몸집이 좀 커졌어요. 러시아의 최대 증권 거래소에서 블랙록 비트코인 ETF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자, 러시아의 최대 증권 거래소인 모스크바 증권 거래소가 세계 최대 상장 지수 펀드 중 하나인 블랙록의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이상하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게다. 뭡니까? 부자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치가 있고 전망이 있고 기업들은 그죠? 다들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USDT로 상품 가격을 책정한다.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요. 자, 볼리비아에서 이거 뭐 안 된다 막았다가 뭐 다시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자, 부자들은 점점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 겉으로는 대중들한테는 야,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마. 그거 나쁜 거고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뒤에서 부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줍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영국입니다. 디지털 자산 ETN 투자 허용, 비트코인, 이더리움 연계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자, 영국의 금융 감독청이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상장지수 채권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해제할 한마디로 허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입장 변함이 없다.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건 왜 넣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인도에 계신 분들 담으면 안 될까요? 세계적인 흐름이 인도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중국은 왜 홍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ETF나 이런 걸 왜 허용할까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인도의 중앙은행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중앙은행 빼고. 그럼 인도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죠. 인도에 있는 부자들, 기업들. 그들도 과연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하게 우리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이, 디지털 오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으키는 이더리움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코스피 1% 넘게 급등했다. 연고점 돌파할 것이다. 자, 부자들은 이거 왜 넣냐면은 자, 엘리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가야 할 돈, 그런 돈들을 크립토에 흐르게 할 수 있고요. 크립토에 가야 할 돈을 코스피, 코스닥에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죠. 알트 시장으로 가야 될 돈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방향 전환하고 있다. 왜? 알트는 재미가 없고 코스닥이 오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블룸버그 글로벌 자금 한국 증시에 베팅한다. 이재명 정부 개혁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국가 신뢰도가 올라가고 뭐 이재명도 이제 여러 TV 채널이나 나와서 부동산보다는 국내 주식의 어떤 상승에 관해서 이야기했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이 망하도록 못 둔다.
기업은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바로 엔진이다. 엔진. 국가의 엔진이 바로 기업이다. 정부는 엔진이 아니에요. 정부는 서포트라는 겁니다. 서포트.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누구한테 받으세요? 기업한테 받잖아요. 기업은 그 돈을 어디서 벌어옵니까? 국내에서도 돈을 벌겠지만 해외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수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해야 된다고요. 삼성하고 TSMC하고 경쟁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홍콩이나 뭐 그죠? 대만이나 이런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돈을 막 때려 넣는데요. TSMC라든지 뭐 그죠? 중국에서는 중국의 또 기업들 IT 기업에 돈을 때려 넣고 미국에서는 또 인텔이라든지 그죠? 그 나라에 또 기업한테 돈을 때려 넣습니다. 애플이라든지 또 막 줍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돈을 막 때려 넣어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기업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테더로 환전도 송금도 뚝딱. 한국도 이젠 달러 코인이 일상이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은 개슴처리한 눈으로 보고 돈에 미친놈이다, 투기에 미친놈이다, 도박하지 마라, 그거는 뭐 로또다, 마약이다, 그런 시선이 많았는데 이제 기사가 완전히 싹 바뀌었죠. 흐름이 바뀌었다. 크립토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ETF, 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마찬가지겠죠.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디지털 자산 가속 페달 밟을까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크립토가 살아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GDP에 거의 뭐 1에서 2%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그죠? 이더리움 현물 ETF 도입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걸 왜 안 따라갑니까? 전 세계 글로벌 무역과 그런 돈의 한 60에서 70% 이상의 돈을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미국에 하는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이티지. 자, 오늘 기사인데요. 10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 드렸던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들은 의심하고 알트코인 안 오른다고 개 짜증내고 두드러기 나고 화나고 억울하지만 자, 저는 그럼 제가 왜 이야기 하겠느냐? 부자들을 따라해야 된다. 우리들이 따라해야. 어떻게 따라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증거를 모으고 힘들게 사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자,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 옵비트를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이거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가격은 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그래프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가치 그래프. 나만의 비트코인 가치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치 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들이 모아서 누적해보자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 지금 한 2, 3년, 3, 4년 이상 꾸준히 제가 방송하면서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꾸준히 방송을 했고 제 방송만 해도 한 200개가 넘지 않나요? 그죠? 그런 증거들을 다 모으면 또 이만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더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알트코인 그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도입하는 장면들을 계속 제가 방송에 보여드렸고요. 앞에 쭉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나스닥 뭐 그죠 이런 지수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모으고 있고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업들은 모으고 있고 개미는 팔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비롯해서 각 국가들도 비트코인이 심지어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 증거들을 뭐 어떻게 한다? 누적이라는 단어의 별표 100개. 이런 증거들을 누적해서 공부해 보시면 아, 나는 지금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 사이에 등락은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지코인 한번 볼게요. 제가 뭐 투자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심지어 방송에서 이 달러 기준인데 이거는요. 저는 100매던일 때 제가
방송한 적 있죠. 도지코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코인은 민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전기를 저장하는 금고입니다. 디지털 금고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도지코인에 투자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하든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그 알트코인 있죠. 그거를 딱 독한 마음 먹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 구글에다가 리서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은 코인니스에다가 그 코인을 키워드로 넣고요. 증거들을 쫙 모아보십시오. 저처럼. 그 다음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세요. 방송에 안 올려도 됩니다.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갖고 내 혼자 1시간 동안 떠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증거를 모아야죠. 어떤 증거를? 여기 가격 차트를 제발 보지 마시고 자기만의 어떤 알트코인 가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고 뭐 어떻고 누적된 결과값을 봤을 때 이건 가치가 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뭐 무조건 떡상할 거야 이런 몇 가지 어떤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누적된 증거들을 봐야 된다. 저는 그 대표적인 책들이고 책을 통해서 제가 알아낼 수 있는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었다. 그게 맥스입니다. 맥스. 그 이하의 알트코인은 제가 책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그죠? 다른 제가 소소하게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기사를 저는 누적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코인은 제가 좀 리스크를 감당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거를 겹쳐보면 이렇습니다. 도지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여러분들도 이 가격 차트가 아니고요. 이 가치 그래프, 나만의 가치 그래프, 가치 성장의 증거들을 누적해서 이게 우상향한다, 급진적 우상향한다, 그러면 믿고 투자해 보시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주식이 떨어지고 무슨 주식이 떨어졌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솔직히 1시간, 3시간이 짧습니다. 한 100시간은 해야지 솔직히. 파일포인트 한 300장, 400장, 500장은 나야 됩니다.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파워포인트를 300장 이상 만드셔야죠. 하다못해 자동차를 한 대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고 합니까? 영상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누적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잔소리가 또 길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 부자들은 줍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나만의 가치 성장 그래프를 그려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자산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모아야 된다. 그죠? 부자들은 줍줍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오늘 공부, 오늘 잔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